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조기 교육에 관해서 두 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지금 강의는 조기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도대체 어느 부분부터 조기 교육이라 부르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조기 교육은 나라마다 좀 달라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과 또 일본이나 중국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조기 교육 범주가 다르긴 해요. 그래도 뇌로 따져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준에 또 교육열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조기 교육 이런 것들을 하거나 또 각종 유아 교육을 할 때 외국에 있는 논문이나 또 외국에 있는 교육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조금 안 맞을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쪽 나라에서는 그쪽 나라 문화에 맞게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검증된 내용도 아니고 그쪽 나라에 있는 교육에 관해서는 맞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은 다르고 또 문화 상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한테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조기 교육이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 제가 판단하기로는 약 7년 전에서 한 10년 전 그때부터 학습지에서 많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학습지를 할 때 서서히 아이들을 이른 시기에 교육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에서 조기 교육이 활발하게 발생되고 있지만은 발생되는 이유는 각자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 수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에 관련된 업체 이익을 내기 위해서 5살 아이들이 했던 거를 4살로 줄이고 3살로 줄이고 또 그에 따른 달콤한 마케팅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속아서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또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경향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조기 교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자, 이 조기 교육이 무엇이냐? 이 조기 교육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유아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이 유아 교육, 또 보육, 조기 교육 이렇게 있어요. 유아 교육은 말 그대로 유아들, 학교 가기 미취학 아동들에게 해야 되는 일반 기본적인 교육이에요. 아이들한테 체험학습 시키고 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아이들과 같은 사회성을 키우고 만들기, 그리기 이런 창작 활동들 그런 거를 시키는 게 유아 교육이에요. 이 유아교육에 지금 잘못된 것들이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포함이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육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보육자들이 아이를 보호해 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숫자, 영어, 한글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게끔 또 사회의 나쁜 것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제대로 된 예의 범절을 가르치면서 건강하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면서 키우는 것을 보육이라고 해요. 자, 조기 교육은 무엇이냐? 조기 교육은 보육자나 부모님 의지대로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언어, 숫자, 외국어, 음악, 스포츠 이런 것들을 강제로 시키는 행위예요. 아이가 관심이 있어. 내가 한 번도 노출을 해준 적이 없는데 아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재능을 많이 보여요. 유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능을 보여서 그거를 발달시켜주고 투자를 해주는 거는 재능 발달이에요. 그런데 아이한테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글 읽기나 쓰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원치도 않는데 많은 노출을 해주고 매일매일 2살, 3살, 4살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로 된 책을 읽혀주고 영어로 된 CD,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나중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하게 됐을 때 부모는 보통 착각을 하게 돼요. 아이가 좋아서 한다고.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니에요. 일부러 노출을 시켜줘서 아이가 그것을 하게 하는 것들.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마냥 즐겁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일찍 노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켰을 때 아이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언어, 숫자, 외국어예요. 근데 음악, 스포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족 중에 또 엄마가 예술가예요. 아버지가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뭐 아버지가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린 뭐 3세, 2세 때부터 강제로 공을 가지고 놀게 한다든지 또 강제로 악기를 연주하게 한다든지 강제로 춤을 추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훈련을 시켰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집에만 오면은 아이가 자기가 그냥 악기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꺼내서 연주를 하고 저기다 깊숙이 박아놨는데 아이가 꺼내서 막 하는데 리듬감이 있어. 아이가 점점 관심을 많이 가져. 그런 거는 아이의 재능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아이가 거실에 있을 때 다른 거는 싹 치우고 음악에 관련된 것만 싹 깔아준다든지 또 아이가 구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공 종류만 쫙 놔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다른 거에 관심을 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는 조기 교육이에요. 또 아이가 장난감 이런 것들을 못 만지고 오로지 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실에 온통 책으로만 도배를 한다든지 아이가 책 위에는 다른 거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것을 조기 교육이라고 해요. 자, 이 재능 발달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또 강의할 일이 있으면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재능 발달과 이 조기 교육은 백지자 한 장 차이긴 한데 부모가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을 했을 때는 조기 교육이고 아이 스스로 처음부터 그거에 관심을 가져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아이의 재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최초의 조기 교육은 독일 F.W. 프레벨. 프레벨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음물. 그 다음에 코메니우스. 이 두 교육학자가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좀 사회주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깊이 얘기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깊이는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음악과 외국어 분야에 4살, 5살 아동 중심으로 해서 아이의 잠재된 능력을 키우자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이때 시절에, 지금 시절이 아니에요. 이때는 DVD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런 시절이에요.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뭐 가르칠 도구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뇌를 많이 발달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이 음물이라는 거를 만들었죠. 아이들 창의성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려는 취지였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고 또 각종 교육, 마케팅 업체에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와전시켜서 4살, 5살 아동이 아닌 24개월 이후 유아부터 해야 된다고 가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있고요. 이때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는 달라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빨라서 각종 패드 학습이 활발히 되고 있고요. 또 TV 시청도 아이들이 좀 많아지고 일반 동남아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해요. 또 외국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도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또 이 교육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이런 식이 하지 않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창작 활동을 많이 올려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주입식으로 어린 유아 시기부터 강제로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어린 나이, 그러니까 어린 유아 시기부터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학교에 가가지고 더 똑똑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교육 판매 업체에서는 그렇지 않게 얘기를 하죠. 어린 유아 시기부터 해야 학교에 가서 잘 따라가고 다른 애한테 뒤처지지 않아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개 중에 이 좌뇌 쪽 영역이 많이 활발하게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기 교육을 시켰을 때 오히려 지능 저하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또 후천성 ADHD니 또 지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조기 교육의 원인은 대부분 부모의 불안감이에요. 이것을 안 했을 때 다른 아이한테 뒤처지지 않을까. 동네에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만 안 하면은 불안한 거예요.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 다 아이들 자랑을 해요. 뭐 아이가 4살인데 영어를 잘한다든지 우리 아이는 뭐 3살 때 한글을 읽었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존심 상처를 받아서 아이를 또 강제로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런 어머니들도 있죠. 자기 자식을 자랑거리, 소재로 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강제로 시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 교육을 시키시는 많은 부모님 중에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소재로, 도구로 아이를 이용하는 경향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런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4살, 5살 아이들인데 뭐 우리 아이는 뭘 잘하니 뭐 잘하니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 어머님들이 보통 보면은 조기 교육을 많이 했던 부모님들이고 또 이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식을 좀 도구로 많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자랑거리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2009년 통계청에서 나온 게 부모는 대부분의 교육 정보를 주변 부모한테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2009년인데 80%면은 지금 2022년이면은 거의 모든 것을 주변 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해요. 우리 애 이쪽에서 했더니 성적이 잘 나왔어. 우리 애 여기 유치원 다니는데 잘 가르쳐. 우리 애 요 학습지 않은데 괜찮아. 우리 애 무슨 영어학원 다니는데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괜찮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 맘카페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맘카페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요. 그래 놓고 아이가 잘못되고 이상이 있었을 때 그때 뭘 찾아요? 책을 찾고 또 학습지 교사한테 물어보고 그러다가 또 안 되고 하면은 그때 찾는 게 동네 심리 상담소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동네 심리 상담소를 찾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하다 이런 게 보이면은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또 동네 심리 상담소를 찾아요. 병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걸 못 참고 또 하시는 경향도 있죠.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해서 안 된다 하시면은 그때 찾아보는 게 유튜브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시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고 저한테 상담 오는 많은 어머님들 중에 하나가 약 70% 80%가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아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 때문에 요즘 경계성 지능 장애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뭐 선천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후천적인 영향은 이런 조기 교육이나 아니면 강압적인 부모의 태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지능이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하게 경계성 지능 장애로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후천성 ADHD가 걸리는 현상도 많이 발생이 돼요. 자, 조기 교육 실패 원인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조급증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불안감이 오게 되면은 조급증이 오게 돼요. 학교 가기 전에 한글 빨리 읽어야 되는데 학교 가기 전에 다른 애들보다 영어 빨리 해야 되는데 학교 가기 전에 연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뭐 이만큼 했다 그러면은 또 자존심 상해서 제 아이한테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아이 빨리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야 나도 자랑할 수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모의 조급증이 또 이게 조기 교육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은 이런 조급증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은 좀 떨치고 또 다른 아이의 어머니들한테 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 조기 교육을 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 문제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서 만약에 아이한테 그런 전조 증상이 보인다 그러면 바로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계속 유지를 시켰을 때 아이한테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나중에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그때 얘기한 베르니카 영역이 발생되는 그때 한 7살 정도 그때 시점부터 아이의 읽기 쓰기를 가르친 아이 한 군하고 미리 조기 교육을 시켰던 한 군하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3학년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느 정도 아이가 발달이 됐나. 한 군은 조기교육 4살, 5살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이고 또 한 군은 7살, 8살부터 그때부터 언어교육,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시작한 두 군을 3학년 때 비교를 했더니 조기 교육을 하지 않는 그 군에서 이 비판적인 이해력이 높아지고 문장 이해도도 그 군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선행을 한 이 그룹보다는 비선행을 한 그룹이 오히려 언어에 더 뛰어난 영향을 보였고 또 문해력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이가 좋아서 해요. 몇 번 알려줬더니 아이가 좋아서 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가 좋아서 학습을 하는 경향은 없어요. 이 좌뇌에 있는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은 아이가 좋아서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해요? 부모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유아시기 때는 약 6세 요전까지는 엄마의 웃는 모습, 아빠의 웃는 모습, 나와 즐거워하는 거, 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을수록 아이는 좋아해요. 그런데 유독 엄마, 아빠가 나랑 조기 교육을 할 때 영어를 읽어주고 또 숫자 교육을 하고 이럴 때만 나랑 오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더 잘하거나 또 한글 3살, 4살 됐는데 한글을 아이가 읽거나 이랬을 때 엄마가 엄청나게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느끼기에는 아, 이거를 해야 엄마가 더 기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엄마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면 더 할수록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많이 알을수록 엄마가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니까는 그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아이가 절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능은 달라요. 이거는 아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모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성취도가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본인의 재능을 발달시키는 것 같은 경우는 뇌를 풀로 쓰기 때문에 또 우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뇌 발달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재능이고 또 어느 부분이 선행으로 들어가는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다음 강의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선행은 어디부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 선행, 이 조기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예민해요. 그래서 좀 말투가 좀 막 가는 말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은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많이 망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되돌릴 수 없는 아이가 많고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많은 문제아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 그래서 부모가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는 더 망가질 수가 있는 확률이 더 많으니까 이 조기 교육은 제가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기 교육을 보통 권장하는 곳은 이 학습지나 교육 관련 마케팅을 하는 곳, 이런 곳에서 많이 권장을 해요. 또 자기네 물건을 팔아야 되는 곳, 이런 곳에서 하니까
이 조기 교육을 했을 때 단점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 그런 업체나 또 그런 곳, 그런 책 이런 것들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번 강의 바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